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프랑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프랑스를 간혹 사이사이로 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도 프랑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은 없죠. 개인적으로 프랑스를 유학을 갔다 왔다든지, 프랑스 친구를 만나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또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국민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 하는 행동도 보고, 이렇게 해왔던 말들도 보고, 그 국가가 돌아가는 꼬라지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나라로 보면은 말이죠. 제가 본부장의 시대를 말한다 해서 나라를 빗대어서 예를 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멀리서 크게 보면 보이는데, 그걸 국가 단위로 보면 더 잘 보여. 그래서 그 나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 가지고 할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 정치적인 개념에서 그 나라랑 무슨 상대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제 정치라는 것을 개인으로 투사를 해서 개인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리마인드를 하면서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그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공이라는 거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거는 의외로 심플한 상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되게 복잡한 몇 장 몇 절 뒤에 내가 써놨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통 트럼프라든지 워런 버핏이든 이런 분들 보면은 본인이 끝까지 딱 정해놓은 그 원칙이 매우 심플해요. 매우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원칙이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모든 걸 계산한다. 이런 개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다 계산하지만 확고부동한 원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확고부동한 원칙이 없으니까 얼마나 확고부동하냐, 얼마나 명확하냐, 얼마나 뚜렷하냐,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렷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뚜렷하게 하려면 그 예가 매우 어떻게 형체가 구분이 쉬워야 되겠지.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나라라는 얘기죠. 왜? 국기도 선명하고 그 나라에 대한 우리 인상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좀 달라요. 그 좀 다른 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프랑스가 왜 우리한테는 근래에 좀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썩 완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퍼펙트한 나라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떼제베네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고속철도 들어올 때만 해도 프랑스 기술 강국 이런 느낌, 원자력 강국. 그러니까 포도주 이런 것도 잘 만들고 잘 만들고 이렇게 고속철도 같은 것도 잘 만드는 나라,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나라지만, 근래 이렇게 보니까 일단 실수가 많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 때도 나라 이름도 잘못 부르고, 그게 사실 어디 부모님들 회갑잔치 할 때도 사실 그거 잘못 부르지 않는 거를 그 나라에서 하는 행사를 가지고 잘못 불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잘못 불러도 문제고 일부러 불러도 문제야. 둘 다 문제야. 만약에 일부러 그랬으면 일부러 그런 놈도 문제인 거고, 그거를 만약에 잘못 불렀으면 차라리 일부러 그랬다는 게 그 나라가 차라리 덜 없어 보이지 않죠. 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은 저는 그때 올림픽 때 이름 잘못 부른 거, 그리고 그 개막식 때 그 쇼 있죠, 쇼. 약간 동성연애자 같은 느낌의 어떤 그 쇼, 그거 보면서 이 나라가 참 분별력이 없는 나라구나. 일단 분별력이 참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에서 본인에 대해서 되게 도취되어 있는 나라. 일단 사람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도취되어 있거나 본인의 이론에 도취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은 강해지지만 기본적으로 대세의 흐름에서 멀어져서 어떻게 돼? 폭망하게 되지.
폭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가져왔다 하면 행동을 보시자고. 일단 2차 세계대전부터 보면은 수도를 6주 만에 점령을 당했다. 그것도 뭐 마지노선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군대가 프랑스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 인구가 프랑스가 더 많았거든. 그리고 사단수도 프랑스가 20-30개 더 많았어. 근데 그것도 또 재밌는 건 한 번 당했었잖아. 예? 한 번 당했었잖아. 근데 자기가 예를 들면 한 번 당했던 나라한테 20-30년 후에 또 당한다는 게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도 또 뭐 그걸 방비한다 그래가지고 그 독일 국경에다가 마지노선까지 딱 마련해 놓고 뭐 군대도 뭐 예를 들면 뭐 20-30사단을 30개 사단을 더 만들어 놓아서 딱 방비를 시켰으면 그 본정신이면은 그게 어떻게 수도가 이렇게 함락이 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응?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도 이제 시대를 말한다 해서 썼지만 프랑스가 도시를 점령을 당했다. 응? 이거는 그 자체가 문제보다는 이 나라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이 나라는 그렇게 되는가. 근데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항상 양수 겸장을 치려고 하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서민들의 혁명에 의해서 왕이 목이 잘리고 귀족들이 목이 잘렸던 나라면서도 또 명품을 숭상하고 명품의 나라인 걸 원하고, 그러니까 서민의 나라인 것 같으면서도 귀족의 나라고, 그렇잖아요. 또 그러고 나서 또 나폴레옹 같은 뭐 그런 세기의 어떤 그 듣보잡이면서 계룡남이잖아요. 또 계룡남이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코르시케라고 원래는 그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식민지 출신 청년이 프랑스의 나중에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웃기는 거야. 네. 뭔가 이렇게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더니 갑자기 제국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 겸장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시대를 말한다 해서 썼지만 프랑스는 항상 양면성을 추구하는 나라다. 그 양면성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또 대표적인 게 일본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고, 뭔가 양수 겸장을 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일견은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뭐 멋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약간 양쪽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가지고 있다. 검은색과 하얀색을 다 가지고 있다. 뭐 두루 문물을 겸비합니다. 좋지. 문물을 겸비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그 문물을 겸비한 그 사람을 상대하는 이 사람,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경계하게 돼, 안 돼? 되지. 그리고 문물을 겸비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문도 못하고 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예. 네. 그 독일 같은 하나에 집중하는 나라한테 앞에서 무를 겸비해가지고 그게 이겨지겠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독일보다 한 30% 앞서. 근데 30% 앞섰는데 그걸 문무로 나누면은 독일은 무에다 몰빵을 해놨는데 그걸 문무로 나눠버리면 70밖에 안 되잖아. 그럼 100인데 70이니까 지지.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 앞에서는 지는 거야, 그냥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서 뭔가를 배우지 못하는 나라인 거죠. 왜? 늘 과거가 뒤집혔으니까. 뭘 혁명했다가 뭐 황제 만들고 서민 문화 존중했다가 명품 만들고 이러니까 이 나라의 자체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잡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개념인 거고 실제로는 어떤 리더십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됐느냐?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 대륙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러시아까지 합쳤을 때 정중앙은 독일인데 소위 이게 서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중앙이에요. 그냥 그 중앙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상당히 비호감 땅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프랑스는 정말 하느님이 준 땅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네, 미국이 1등이고, 그 다음 프랑스가 2등인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이유도 본인들을 제일 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대 강국이에요, 프랑스는. 뭐 독일하고도 늘 자웅을 겨뤘지만, 영국이 잘 나갈 땐 영국하고 겨루고, 독일하고 잘 나갈 땐 독일하고 겨루는 그야말로 한 번도 후진국인 적도 없고, 한 번도 약소국인 적도 없고, 늘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프랑스는 그냥 제끼고 가자라고 말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강대국인 건 맞는데, 과연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앞서 나온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이 방향에서 프랑스가 과연 그만큼의 역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는 거죠. 왜 의문이 가지냐? 첫째는 집중력이 없는 나라야. 예, 집중력이. 왜 집중력이 없어졌느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연도 비옥하고 토양도 좋고, 문화적인 것도 다 솔직히 이 문화가 뭐 번창하고 이런 것도 다 뭐냐면요, 먹고 살만해서 그래. 그거 먹고 살만한 게 도대체 뭐야? 다 그러니까 농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프랑스는. 예. 일단 전 국토가 다 뭐 산지도 별로 없어. 대부분 다 평야야. 예. 그러니까 산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이 좁은 땅에서 또 70%는 산이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 넓은 땅이지만 80%가 산이기 때문에 실제 사는 땅은 얼마 안 되는 거야. 예. 실제 사람이 사는 땅은 뭐 경상남북도 정도라는 얘기도 있어요. 한국은 더 한심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는 전 국토의 한 70, 80%는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농업으로.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지천이지. 거기다가 뭐 진짜 그거 다 팔아서 돈 벌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뭘 수출을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다, 뭐 기업을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다에 대한 엄청 무시한 뭐 그 압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지. 먹고 살기 좋은 나라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쟁 사회에서 타국을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국민들은 일본을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 대만을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 심지어는 저 큰 중국을 상대로 이기려고 저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 근데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를 이기려고 발악을 안 해. 왜 안 하느냐? 이미 이겼다고 생각해, 자기들. 예. 이미 프랑스는 다 타국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항상 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앞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쇄신을 안 하니까. 그리고 늘 푹 자니까. 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푹 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혁신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요, 밤에 잠을 그렇게 팍 잘 수가 없어. 물론 뭐 몸이 힘드니까 잘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지. 예. 생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 보십시오. 예. 국민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아, 사실. 막 집 문제에, 뭐 연금 문제에, 그리고 또 같은 친구들끼리도 경쟁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하고도 경쟁하고,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경쟁해. 예.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당연히 경쟁하고, 심지어는 부부 자식도 경쟁해.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근데 프랑스는 어때? 이건 나라 전체가 아예 다 좌파야. 예, 나라 전체가 좌파예요. 그럼 나라 전체가 좌파게 되는 원인이 뭐냐? 뭐 복지지 뭐. 일하는 놈보다 연금 받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번다면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보다 연금 받는 사람의 소득이 더 많대요. 왜? 연금도 받고 자기 일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옛날에 부터 연금 받았던 사람은 연금도 받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체, 뭐 집에, 뭐 이런 것들이 풍족하니까 그냥 국가 전체가 뭔가 편안해. 예, 편안합니다. 근데 이 편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예, 편안하면 바로 나태해지죠. 예, 국가 산업이 발전을 안 하죠. 일단은 내가 좀 먹고 살만한데 뭘 해요. 저같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계도하고 우파 마인드셋을 전파하기 위해서 눈알이 벌게져 있는 사람들이나 뭐가 좀 여유가 있어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일요일 날도 지금 영상 올리고 하지. 누가 그렇게 자기가 뭐 좀 편안하면은 골프 치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려고 그러지. 누가 그렇게 열심히 앞을 두고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뭐 열심히 한다, 뭐 우파 마인드가 나오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 바로 프랑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핵심적인 프레이즈는 뭐냐면, 프랑스는 필연적으로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네. 필연적으로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러니까 너무 못 살아도 좌파가 될 수 있지만 너무 풍족해도 좌파가 될 수밖에 없어. 네, 너무 풍족해도. 이전에 이제 스페인 제국 같은 거죠. 네, 그런 나라.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영 제국으로 호령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국가 전체가 망가졌잖아요. 자성형으로 망가졌다가 갑자기 또 과도하게 또 우성형으로 가더니 어떻게 됐다? 완전히 극도의 지금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영국은 이제 자생력을 잃어버렸고, 프랑스는 전 국민이 다 중산층이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중산층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문제야. 아무도 이끌어가질 않아. 전 국민이 중산층, 빈자도 없고 부자도 없어.
그게 다 중산층이야. 물론 부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복지를 모든 국민이 다 그냥 중간 정도로 먹고 살게 해준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건 또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국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차별에 대한 불만이 없느냐. 있지. 인간은 늘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파 이데올로기가 왜 좋으냐. 어차피 남을 질시하게 돼 있어, 인간은. 아무리 똑같이 살아도 남을 질시하고 아무리 똑같이 살아도 시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보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격차를 스스로 줄이게 만들어야지 그 격차를 국가가 줄이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그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청년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다 동감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가 아무리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다 평균적으로 잘 살게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텔레비에서 막 박수치고 대통령 잘한다 그러고 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이건 뭐 다 튀어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차에 불 지르고 사람들 막 두들겨 패고 또 그 풍족한 나라에서 또 뭐야 약탈까지 하더만 막 약탈하고 막 그래. 이 나라는 내가 봐서 정신 좀 차려야 될 나라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 국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는 한번 망해봐야 돼. 이런 얘기는 사실 공중파에서는 절대 못하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는 우파 마인드가 딱 들어있는 이런 청년회임 구독자 같은 분들은 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예.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프랑스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저게 과연 나라냐? 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 뭐 이게 나라냐 이런 것처럼 아 정말 저게 나라냐? 아니 뭐 소위 저게 뭐한 짓거리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과도한 복지 이건 너무 심한 거. 그러니까 한국 우파 정도가 프랑스 가면은 좌파래요. 그래서 프랑스의 좌파는 뭐다? 여긴 거의 빨갱이야 수준이. 예, 다 나눠 먹자는 수준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 바로 프랑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프랑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제끼고 가도 이긴다. 또 이겨야 된다. 어떻게 프랑스 정도는 한국이 이겨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가 열강에 발열해서 좀 더 떳떳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나라가 있어요. 독일은 솔직히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어. 그런데 요즘 독일은 좀 아니야. 그래서 요즘 독일이 헛발질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그 나름대로 또 실패를 배워야 되는데 독일이 어쨌든 간에 보면 하는 거 보면은 독일은 그래도 금방금방 뭐 정신을 차려요. 보면 정신을 차린다고. 한국과 비슷해. 영국은 그냥 놔둬. 영국은 또 뭐가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너무 놔두는 게 문제야. 아무것도 안 해. 프랑스는 너무 많이 해서 문제야. 막 이거 저거 하고 복지 뭐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좌파 같은 거지. 민주당 같은 거야. 자꾸 만들어 쌌는데 결국은 뭐야? 배가 산으로 가게 만들어서 애들 다 그냥 나태해지게 만드는 게 이제 프랑스고. 영국은 뭐야? 그래서 너무 안 해. 아무것도. 뭐 우파고 좌파고 안 해. 영국은 그냥 뭐든지 그냥 캐스레스에 다 뚫는 거야. 그냥 뭘 좀 해야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예. 그러니까 그냥 극도로 이제 빈부격차가 되고 있는 놈들은 막 뭐 런던에서 막 집이 막 얼마나 몇백억이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영국 없는 사람들은요 한국 중산층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 옛날 잉글리시맨이 아니야. 잉글리시맨 인 뉴욕은 다 옛날 얘기야. 예. 완전히 그냥 거지들도 많아 영국.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우리가 그냥 자기고 가도 된다. 예. 전 국민이 좌파인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정말 왜 그렇게 올림픽 때도 막 그렇게 실수하고 연발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사회가 이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뭘 잘못해도 누가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마 걔가 봤을 때 와인 먹으면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올림픽 때 그 어나운싱 하는 애가 아마 와인 먹으면서 하고 있었을 거다.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도가 없고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냥 제끼고 그냥 갈 수 있다. 그냥 제끼고 가는 거다. 프랑스 정도는 제끼고 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영프도 그냥 한국이 제끼고 가는 걸로. 그러니까 결국은 G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왜? 스스로 파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밤에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12월 31일까지 프로모션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6,900원짜리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